이 못된 것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설날 아침 시어머니 말순이는 아들과 미라의 발밑에 소금을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눈보라처럼 흩날렸고 두 사람은 신발도 못 신은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말순이는 미라의 손을 잡고 웃으며 새 며느리라고 불렀거든요.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의 여자를 반기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그리고 10억짜리 건물은 대체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진 차례상 앞에서 말순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찬밥과 굵은 소금이 수북이 담긴 누런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말순이의 고함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말순이는 그 밥그릇을 번쩍 들어 철수와 미라의 발밑으로 확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눈보라처럼 두 사람의 발밑으로 흩날렸고 찬밥알이 마루 바닥에 후두두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고 미라는 꽥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가 더듬거리며 소리쳤지만 말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꺼져. 당장 이 문 밖으로 꺼지란 말이다. 말순이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미라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말순이는 대문 빗장을 쾅 하고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말순이는 지영이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말순이의 손은 잔뜩 떨리고 있었지만 지영이의 손을 잡은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 난리가 나기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들 들떠있는 명절 준비 기간, 온 동네가 명절 분위기로 들썩이던 그때였습니다. 지영이는 홀로 부엌에 서서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졸이고 잡채를 버무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훔치며 지영이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올해도 나 혼자 다 하는구나. 시어머니 말순이가 부엌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영아, 철수 그놈은 아직도 안 들어왔냐? 네, 어머님.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고 며칠째 연락이 뜸해요. 지영이는 애써 괜찮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순이는 며느리의 어두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30년을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말순이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만 보고도 무슨 사단이 났음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며칠씩이나 될 일이 뭐가 있어. 즉, 말순이는 혀를 차며 부엌을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심상치 않게 무거웠습니다. 반면 남편 철수는 며칠째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밖으로만 빙빙 돌았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각 철수는 미라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을 느긋하게 누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가방 어때?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진열장 앞에 딱 붙어 섰습니다. 좋지, 사줄게. 이 카드로 긁어. 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카드는 말순이가 생활비 하라고 건네준 카드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값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들고도 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 말순이가 걱정할까봐 꾹 참고 묵묵히 명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던 지영이는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같이 세배하자더니 말뿐이지 말뿐이야. 지영이의 눈시울이 슬며시 붉어졌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떡이 된 철수가 비틀비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철수는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말순이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이 시간에 술이 웬 말이냐? 내일이 설날인데. 아이 엄마, 걱정 마. 나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10배로 불려서 효도할게요. 철수는 횡설수설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소파에 털썩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는 기가 막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 저놈이 하는 짓이 영 수상하다. 말순이는 곤히 잠든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소파 틈에 빠져있던 철수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 켜졌습니다. 말순이는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 자기야. 낯선 여자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하트가 잔뜩 붙은 그 문자를 본 말순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순이는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서서 말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 짓을. 말순이의 두 눈에 서린 분노는 한겨울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명절 전날 밤 그 작은 부엌에서 말순이의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린 차례상 위에는 갖은 나물과 전, 탕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올해도 고생했다. 상이 참 그럴싸하구나. 말순이가 차례상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지영이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 열어. 철수였습니다. 지영이가 후다닥 달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누구야? 아, 그건 들어가서 얘기하자. 철수는 대답도 제대로 않고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도 마치 제 집인 것처럼 구두를 톡톡 벗어 던지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순이는 거실에 떡하니 앉아 두 사람을 쏘아보았습니다. 철수는 말순이 앞에서 무릎을 꿇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인사해요. 나 이 사람 사랑해. 말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지영이랑은 이미 끝난 사이야. 엄마도 이제 새 며느리 맞을 준비하세요. 철수는 어깨까지 으쓱하며 뻔뻔하게 내뱉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두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순이 앞으로 다가가 넙죽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철수 씨 내조 잘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말순이는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 철수와 미라를 번갈아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지영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명절날 차례상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지영이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그릇이 그만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지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가 인상을 확 구기며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지영아. 너처럼 촌스러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아. 조용히 해. 뭐라고? 내가 촌스럽다고? 내가 이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한 게 몇 년인데.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됐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끝난 거야. 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순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두 눈만 매섭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순이가 가만히 있자 허락한 줄로 착각하고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도 손주 하나 더 보고 싶죠? 미라가 임신했어요. 말순이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습니다. 임신이라고? 네, 엄마. 벌써 석 달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철수가 미라의 어깨를 감싸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배를 살짝 감싸는 신용을 하며 새침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순이는 며느리 지영이가 셋째를 가지려 할 때 그토록 애를 썼던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지금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자기를 넘기려 한다는 걸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라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 살림 정말 잘해요. 건물 관리도 야무지게 잘할 수 있어요. 철수 씨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미라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동자는 거실벽에 걸린 건물 등기부 액자를 슬금슬금 훑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를 내가 한다고? 말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젊은 사람이 곁에서 도와드려야죠. 흥? 말순이는 콧바람을 한번 불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이는 믿었던 남편이 눈앞에서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 지영이가 말순이에게 매달리듯 다가갔습니다. 말순이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쌩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이는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작당했구나. 좋아, 두고 봐라. 말순이는 며느리 지영이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연극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철수야. 말순이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내일 아침에 나한테 와. 할 얘기가 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말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는 희죽희죽 웃으며 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봤지? 엄마가 넘어오고 있어. 조금만 더 밀면 돼. 오빠, 나 오빠 믿는다. 빨리 건물 넘겨봤자. 미라가 철수의 팔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두 사람의 속닥거림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말순이가 벼락같이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순이는 거실로 나오더니 뜻밖에도 환한 얼굴로 미라를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새 며느리 왔어? 그래, 젊은 애가 싹싹하니 좋네. 말순이가 미라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이요?
저 진짜 잘할게요. 그래, 잘하면 되지 뭐. 철수도 예상 밖의 분위기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내가 엄마 눈은 틀림없다고 했잖아. 닥쳐, 이놈아. 너한테 할 말은 따로 있어. 말순이가 아들을 한번 째려보더니 다시 미라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살금살금 거실 쪽을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미라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까지 저러시면 나는 어떡해.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순이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지영이가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친정으로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 짐 싸서 나가라고. 이 집에 내 자리는 없어. 말순이의 목소리는 찬바람처럼 매몰찼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이 집에서 허리 휘도록 살림만 했잖아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시끄러워. 더 말하기 전에 나가. 말순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라가 슬쩍 입꼬리를 올리며 철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빠네 엄마도 늙어서 돈 관리해줄 젊은 며느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엄마가 현실적인 분이라니까. 철수가 킥킥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영이는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리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당장 나가. 말순이는 끝내 지영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겉옷도 걸치지 못한 채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지영이의 뒷모습을 말순이가 안방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그 눈물을 꾹 삼키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라는 지영이가 떠나자마자 거실을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이 집 꽤 넓네. 방이 몇 개야? 3개. 안방이 제일 크지. 엄마 방이긴 한데 곧 우리가 쓰게 될 거야. 와, 진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말순이는 미라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라. 돈 걱정 말고. 어르신,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미라가 카드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그래, 맘 편히 써. 우리 집 며느리 할 거면 잘 먹어야지. 말순이는 넉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선 말순이의 표정은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영이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볼을 핥히었지만 지영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지영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지영이는 결국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친정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건 말순이가 보낸 사람과 함께 온 지영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떻게 온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라고 했어.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주래. 큰아이가 지영이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지영아, 며칠만 참아라. 시어머니 말순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지영이는 그 짧은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만 참으라고?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지영이는 시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지영이는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그 시각 말순이는 안방에서 문을 꼭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말순이야. 아, 사모님.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잘 됐어. 그리고 그 여자 뒷조사도 확실히 해줘. 뒤에 누가 더 있는지도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벌써 몇 가지 수상한 게 나오고 있어요. 됐어. 확실하게 해놓고 연락 줘. 말순이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이 어미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게. 말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말순이가 잠든 틈을 타 거실 장식장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는 거야? 통장은 안 보이고. 미라는 쥐잡듯이 구석구석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금고가 안 보여.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 몰라,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좀 더 뒤져봐. 철수가 소파에 드러누운 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짜증나. 나 혼자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는데. 미라가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미라의 이 모든 행동은 집안 곳곳에 달아둔 손주 돌보기용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일이 다 풀린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우쭐댔습니다. 엄마가 미라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제 건물도 시간 문제야. 철수는 맥주캔을 따며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안방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던 말순이의 입꼬리가 실끝 올라갔습니다. 그래, 꼬리를 더 보여줘라. 이 어미가 다 지켜보고 있다. 말순이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순이의 두 눈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떠나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말순이는 아침마다 미라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라야, 우리 집안은 원래 며느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는 거야. 미라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네, 새벽 4시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만이 아니야. 12첩 밥상을 차려야 건물을 물려준다. 우리 집 전통이야. 말순이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욕이 치밀었지만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 내일 아침부터 보여줘봐.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말순이가 사라지자마자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12첩 밥상? 미쳤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미라가 철수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야, 참아. 건물만 받으면 되잖아. 며칠만 버텨. 철수가 손을 내저으며 대꾸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못하겠어. 오빠가 좀 도와줘. 나는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알아서 잘해봐. 철수는 소파에 드러누우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라는 꾀를 냈습니다. 전날 밤에 몰래 나가서 반찬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사온 반찬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고 밥만 겨우 지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밥 차렸어요. 미라가 목청을 높여 말순이를 불렀습니다.
말순이가 거실로 나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찬 그릇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말순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밥이라고 차려왔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라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 그릇에 옮겨 담으면 내가 한 거냐? 나를 바보로 하냐? 말순이가 미라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이 집 부엌이 익숙하지 않아서. 됐다. 내일은 제대로 해. 못하겠으면 나가든지. 말순이는 숟가락도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진짜 못해 먹겠어. 왜? 무슨 일인데? 노인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첩 밥상을 차리래. 미쳤지? 미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아. 건물이 10억이라며? 그러니까 참는 거지. 근데 있잖아. 노인네 이제 기력도 없어. 건물만 받으면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미라는 킥킥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 밖에 말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빨간 버튼을 눌러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미라의 통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버린다고? 이것이 내 본심이었구나. 말순이는 녹음기를 품 안 깊숙이 넣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저런 여자를 데려오다니. 내가 호락호락 당할 줄 알았냐. 말순이는 돌아서며 미라에게 건넨 카드의 사용 내역까지 빠짐없이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는 친정에 머물고 있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동안 서운했지? 다 이유가 있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보내는 거 들어봐. 듣고 나면 다 알게 될 거다. 말순이는 녹음 파일을 지영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네 이제 기력도 없어. 건물만 받으면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지영이는 녹음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저를 내보내신 거였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이 어미가 널 믿고 있었다. 이제 곧 끝낼 거야. 어머님. 지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이도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도장 찍고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네, 어머님. 꼭 가겠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영 씨, 여기 증여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건물 소유권이 지영 씨와 아이들 앞으로 넘어갑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지영이는 손이 떨려 펜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도 세무사와 함께 미리 다 마무리해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 한 장에 정성스레 서명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거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철수와 미라가 자기들이 부른 변호사까지 데려와 거실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물 넘겨주는 서류에 도장 찍으시죠. 저희도 변호사 모셔왔어요. 미라가 서류 봉투를 탁 내밀며 재촉했습니다. 그래, 빨리 하자, 엄마. 미라 말대로 이제 편하게 쉬세요. 철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순이는 거실 가운데에 앉아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짐짓 고민하는 척 턱을 괴었습니다. 그래, 도장은 찍어야지. 그런데 찍기 전에 줄 게 있다. 줄 거요? 뭔데요?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기다려봐. 부엌에 있으니까. 말순이가 느릿느릿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와 미라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오빠, 뭘 주려는 거야? 금반지? 통장? 몰라, 뭐든 좋지 뭐. 이제 다 우리 거야. 두 사람이 킥킥거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말순이가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란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뭐야, 왜 이 여자가 여기 와? 미라가 지영이를 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철수도 당황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왜 불러? 말순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말순이의 발소리만 또각또각 거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부엌에서 들고 나온 것은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누런 밥그릇에 찬밥과 굵은 소금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소금을 뿌리던 그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라가 밥그릇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뭐예요? 도장 가지러 가신 거 아니에요? 말순이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말순이의 고함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찬밥과 굵은 소금이 철수와 미라의 발밑으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발등을 덮었습니다. 우리 집 개도 주인은 안 문다. 너희가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 말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미라는 꽥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짓? 내가 짓을 했어? 짓을 한 건 너야, 이년아. 말순이가 미라를 향해 손가락을 쭉 내밀었습니다. 미라가 혼비백산하여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말순이가 재빠르게 미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도망가? 꼼짝 마. 말순이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미라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놓으라고. 철수가 허둥지둥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이놈아. 너도 똑바로 서서 들어. 말순이가 아들을 한마디로 제압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불벼락 같은 기세에 눌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이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철수의 앞에 탁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읽어봐. 똑똑히 읽어보라고. 이게 뭔데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이 건물과 내 재산 대부분은 지영이와 손주 앞으로 돌려놨다. 내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말순이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덜덜 떨며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지영이와 손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다. 그 한 줄을 읽은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내가 아들인데, 내가 유일한 아들이잖아. 아들, 내가 아들 노릇을 했냐? 마누라를 내팽개치고 딴 여자한테 빠져서 엄마 돈으로 명품이나 사주는 게 아들이야? 말순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철수가 데려온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철수 씨, 이 서류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철수 씨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현재 증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순이가 이번에는 미라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내 차례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라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말순이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 이제 기력도 없어. 건물만 받으면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미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미라가 두 손을 내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말순이는 콧바람을 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이것도 농담이냐? 말순이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미라가 한밤중에 장식장을 뒤지며 금고와 통장을 찾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너는 전에도 다른 집 어르신을 꼬드겨 재산을 빼돌리려 했더구나. 말순이가 쏘아붙이자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사정이 있었고. 미라의 목소리가 모기만 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경찰에 넘겨 고발해 두었다. 말순이가 못을 박았습니다. 미라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고발이요?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미라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늦었어. 내가 한 짓은 내가 책임져야지. 말순이는 미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철수 씨, 아니 여보라고 부르기도 싫어. 당장 이혼해. 지영이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울렸습니다.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철수가 더듬거리며 매달렸습니다. 잠깐?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바람피우고도 잠깐이야? 명절날 차례상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촌스럽다고 한 게 잠깐이야? 지영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이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말순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허둥지둥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미라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가 말순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놓지 못해. 말순이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난 아들 없다. 오늘부터 내 자식은 지영이 하나다. 말순이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지만 말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철수는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미라는 이미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미라, 나 좀 기다려. 철수가 소리쳤지만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오빠 때문이야. 건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뭐, 내가 먼저 건물 얘기 꺼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나와 두 사람의 꼴사나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쯧쯧,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실에 남은 지영이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밀려오는 안도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말순이가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님, 어머님. 지영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말순이도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하고 아이들을 지킬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말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없이 단단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소금 가루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골목길에서 철수와 미라의 싸움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재산 한 푼도 못 받는 거면 나는 뭐하러 이 고생을 했어. 미라가 악을 쓰며 철수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야,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 뭘 어떻게든 해. 서류가 다 넘어갔다며. 변호사도 포기하고 갔잖아. 미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라야,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빌어볼게. 엄마가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철수가 미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라는 그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됐어. 돈도 없는 남자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 못해. 뭐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 바보야. 미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골목길을 뛰쳐나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미라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라야. 미라. 철수가 허탈하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갈 데가 없어요. 엄마, 철수가 대문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골목길에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말순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말순이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놈이 지금 울고 있구나. 내 새끼가 밖에서 울고 있어. 말순이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지영이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순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알아. 근데 아무리 못된 놈이어도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잖아. 말순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확실히 끊어내셔야 해요. 그래야 저 사람도 정신을 차려요. 지영이가 말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여기서 문 열어주면 저놈은 또 똑같은 짓을 해. 말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철수의 울음소리가 밤이 깊어질수록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 말순이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 쏙 파고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말순이는 손주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버틸 수 있다.
어머님이야말로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영이가 이불을 여미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철수가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나지막이 불렀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이가 뒤에서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처량한 꼴을 보고 말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지영아. 문 닫아. 네, 어머님. 지영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잠에서 깨어 또다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여기서 잤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나 배고파요, 엄마. 밥 한 끼만 주세요. 대답은 끝내 없었습니다. 철수는 허탈하게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되다니. 하. 철수는 힘없이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대문 앞을 서성이며 노숙하다시피 하던 철수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아는 후배에게 간신히 연락을 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야, 부탁 하나만 하자. 나 일자리 좀 구해줘. 뭐든 상관없어. 형이 일자리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게 얘기할 처지가 아니야. 당장 먹고 살아야 해. 알겠어, 형. 우리 현장에 사람이 모자란데 올래? 공사장이긴 한데. 어디든 좋아. 내일부터 나갈게. 철수는 전화를 끊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공사장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철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이는 아들을 쫓아낸 뒤로 밥 한술 못 뜨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복죽 끓였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지영이가 따뜻한 죽그릇을 말순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기 싫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손주들이 할머니 걱정하고 있어요. 손주들이? 말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밥 안 먹어? 할머니 아파? 어린 손주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쏙 내밀며 물었습니다. 말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안 아파. 걱정 마. 말순이는 손주를 끌어안고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맛있다. 내가 끓인 거라 더 맛있어. 말순이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영이가 끓여주는 전복죽과 미역국을 먹으며 말순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말순이는 몰래 사람을 시켜 철수의 근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말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말순이는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내 새끼가 컵라면을 먹고 있다니. 말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지영이가 다가와 말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마음을 굳게 드세요. 저 사람이 진짜로 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놈이 뼈저리게 느껴야 사람이 되지. 말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 말순이의 집에서는 전복죽 냄새가 따뜻하게 피어올랐고 공사판 컨테이너 안에서는 철수가 컵라면 국물을 호호 불며 홀로 추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다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사주며 돈을 물쓰듯 쓰던 손은 온통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하얗던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매끈하던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매달 번 돈을 아끼고 아꼈습니다. 지영아,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 용돈이라도 보태. 철수는 달마다 지영이의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 조금씩 금액이 늘어갔습니다. 지영이는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달라진 걸까? 아니면 또 속임수일까? 지영이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도 몰래 사람을 통해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요즘 술도 끊고 새벽부터 현장에 나간답니다. 동료들한테 인사도 꼬박꼬박 하고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말순이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순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 앞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내가 못난 놈이다. 말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올라갈 때마다 지영이가 새벽부터 명절 음식 만들던 게 생각난다. 말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아들 철수 올림. 말순이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이놈이. 글씨는 왜 이렇게 못 쓰냐?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잘 쓴다. 말순이는 투덜거렸지만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영이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봐. 철수 그놈이 놓고 갔더라. 지영이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글씨가 왜 이래요? 삐뚤빼뚤해서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게. 공사판에서 손이 굳어서 그런가 보다. 두 사람은 편지를 사이에 놓고 한참을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말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제 그만 저놈을 받아주는 게 어떻겠냐? 어머님, 1년 반 넘게 공사판에서 굴렀으면 이제 좀 사람이 됐겠지. 그래도 내 마음이 안 열리면 더 기다려도 돼. 내가 재촉하는 거 아니야. 말순이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요, 어머님. 또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건 나도 무섭다. 근데 저놈이 매달 돈 붙이는 거, 편지 쓴 거, 술 끄는 거, 그게 다 가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알아요. 통장에 돈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말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말순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아드님이 공사장에서 다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요. 뭐라고? 말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철수 그놈이 공사장에서 다쳤대. 네. 어느 병원이에요? 가자, 빨리 가자. 말순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영이도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말순이의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거칠어진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명품관을 누비며 으스대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말순이와 지영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지영아, 이놈아, 다친 데는 어디야? 많이 아프냐? 말순이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왔어?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리가 이게 뭐냐? 말순이가 아들의 깁스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 꼴로 보여드려서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 철수가 엉엉 울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나 정말 달라졌어. 공사판에서 벽돌 나를 때마다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어. 이놈아, 울지 마. 사내 자식이. 말순이도 코를 훌쩍이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놈아, 몸이라도 성해야 사람 구실을 할 거 아니냐. 왜 몸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말순이는 아들의 이마에 붙은 거즈를 조심스레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영이는 침대 맞은편에 서서 남편의 여위고 지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철수가 조심스럽게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뼈저리게 안다. 시멘트 포대지고 올라갈 때마다 내가 새벽부터 명절 음식 만들던 게 생각났어.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매달 보낸 돈, 그거 받기 싫었어. 근데 아이들 용돈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차마 돌려보내지를 못했어. 지영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돌려보내지 않아줘서 고마워. 고마울 건 없어. 아이들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딴짓 안 하겠다고 각서. 각서? 당연히 써. 10장이라도 쓸게. 철수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가 아파 으윽하고 신음을 냈습니다. 가만히 있어. 다친 사람이. 지영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철수를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내 이름 그대로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어. 당연히 알았어. 내 이름이 맞아. 어머님한테 평생 효도해. 그게 조건이야. 하고 말고. 엄마한테 효도 못하면 나는 사람도 아니지. 철수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어머님,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두고 봐야죠.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것 없다. 말순이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목발을 짚고 집 앞에 섰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밟는 집 앞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어서 들어와, 이놈아.
뭘 서 있어. 말순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철수가 목발을 짚고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다리 아파? 아빠 괜찮아? 아이들이 철수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철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 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 아빠 울지 마. 아빠 왔으니까 됐어. 어린아이의 말에 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그날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낫기 전에는 앉아서 빨래를 개고 다 나은 뒤에는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순이의 방문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두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당당한 건물주이자 집안의 기둥이 되어 여유롭게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전 부칠 준비 다 했어. 이 정도 굽기면 괜찮아?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선 철수가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다가가 전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쪽이 좀 덜 익었어. 조금만 더 구워. 알았어. 눌지 않게 잘 볼게. 철수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전을 뒤집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가 된 철수의 모습에 지영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말순이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며느리가 깎아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과야 꿀이야. 달다 달아. 어머님, 올해 사과가 유난히 맛있대요. 많이 드세요. 지영이가 접시를 말순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야 살맛이 난다. 살맛이 나. 말순이가 호탕하게 웃으며 사과를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거실에는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철수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전 다 부쳤어. 한번 맛 좀 봐. 철수가 접시에 노릇노릇한 전을 담아 말순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순이가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영이가 부친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네. 에이 엄마,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데. 철수가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연습했으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말순이가 혀를 차며 놀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습했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허허, 그래 기특하다 기특해. 말순이가 아들의 등을 한 대 탁 치며 웃었습니다. 철수도 멋쩍게 머리를 긁으며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 속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여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 가정에 접근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미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이가 TV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쯧쯧, 결국 저 꼴이 됐구나. 엄마,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될 뻔했어. 정말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됐다. 지나간 일 가지고 또 울상 짓지 마. 말순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지. 말순이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도 TV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그래,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우리 앞만 보자. 말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듯 지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연휴 끝나고 온천 여행 가요. 제가 쏠게요. 뭐, 온천 여행? 말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좋은 데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아이고, 진짜? 내가 온천을 가본 게 언제적이야. 말순이가 좋아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나도 가.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철수가 손을 번쩍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빨래나 해. 말순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농담이다, 이놈아. 같이 가자, 다 같이. 말순이가 아들의 등을 탁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에서 놀던 아이들이 왁자지껄한 소리에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뭐야? 무슨 얘기야? 할머니, 우리 어디가? 온천 간대. 온 가족 다 같이. 아이들이 환호하며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온천에서 수영해도 돼? 그럼, 아빠가 같이 놀아줄게. 철수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말순이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소금이 흩날리고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쫓겨나고 며느리는 울며 떠나고 집안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넘쳐났습니다. 말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가족이 별거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울지 마. 명절날 울면 1년 내내 운다. 어머님이 먼저 우시면서요. 내가 언제 울었어. 눈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말순이가 얼른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말순이가 지영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기죽지 마라. 내 뒤엔 든든한 시어머니가 있다. 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영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릇노릇한 정과 탐스러운 과일이 놓인 밥상 위로 온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순이는 바람난 아들 앞에서 일부러 며느리를 내치는 연극까지 하며 끝끝내 지영이와 손주들을 지켜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순이가 온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